지난번 12사단 훈련병 관련 영상 마지막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군 수뇌부가 너무 오버해서 군기 훈련을 모두 없애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이유로 전반적인 교육 훈련 수준을 확 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수뇌부에서 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 노파심대로 국방부는 훈련병에게는 체력 단련을 위한 군기 훈련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국방부 조치 사항 중에 가장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국방부 조치는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만큼이나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북한에 의해 우리 군의 훈련이나 작전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손발이 꽁꽁 묶였던 조치라면 이번 국방부 조치는 군 스스로 군인의 체력 단련을 포기하고 말단 부대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군을 형해화하는 자해적 수준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우를 범한 것이죠. 잘 알다시피 12사단 훈련병 사고의 본질은 인성이 부족한 중대장이 군기훈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해당 중대장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차후 간부들이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간부 교육을 강화하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인성이 좋은 리더십이 훌륭한 사람을 군 간부로 뽑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방부는 생뚱맞게 군기 훈련을 하다 문제가 생겼으니 훈련병에게는 체력 단련을 위한 군기 훈련을 하지 말고 명상이나 반성문 작성 등 정신교육 관련된 군기 훈련만 하라는 저차원적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명상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모든 군기 훈련 금지인가요? 훈련병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식자재 관리나 취사 과정을 더욱 위생적으로 하는 대신 훈련병 식사를 금지할 것인가요? 담장 페인트 칠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담장을 허물고 사격하다 사고가 나면 사격을 금지할 겁니까? 그리고 체력이 약해서 신병교육관 금지된 체력 단련 군기 훈련이 배치된 부대에서는 가능하다는데 신병이 부대에 배치되면은 갑자기 체력이 급상승하는 무슨 묘책이라도 있는 건가요? 신병 교육의 목표는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전사를 만들어 자대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에 입소부터 퇴소까지 단계별로 교육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군기 유지를 위해 필요시 군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군기란 무엇입니까? 군기란 군대에 기울이며 생명과 같은 것으로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군기 유지를 하기 위한 군기 훈련은 세부 내용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정당성과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체력 단련 군기 훈련을 없애는지요? 민간인을 군인화하고 군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신교대 임무를 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대에 넘겨 부담을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져갖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선생님을 패고 고소하는 등 학교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학교에 이어 이제 우리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 군대가 보이스카우트 캠프, 국방부 어린이집이라는 조롱을 듣고 있는데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체력과 정신력이 약하다는 병들 때문인가요? 헬리콥터만 같은 그 부모들 때문인가요?
입대하는 병, 그들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들을 강한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군의 역할입니다. 결국 그동안 군 수뇌부의 터무니없는 조치를 통해 군 스스로 군대를 보이스카우트 캠프, 국방부 어린이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약해서 잘 싸울 수 없다고 책임을 병들에게 떠넘길 겁니까?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때 일부 간부들이 허약한 병력들을 데리고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항상 고민을 했는데 막상 실상황이 터지니 병장부터 이등병까지 빠릿빠릿하게 행동을 잘 하더라고. 어리바리하던 병들이 그렇게 움직이니 온몸에 전율이 돋았다고, 병들 데리고 전장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병들이 잘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장 한 명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모든 중대장 및 소대장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고 군기훈련 승인권을 빼앗아 대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없어진 일종의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또한 군의 가장 중요한 골간이 되는 지휘 체계를 허무는 막장 조치입니다. 지금 또 교관이나 조교가 통제를 위해서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내면은 훈련병이 내 인권 무시하냐며 따르지 않고 신고하는 등 중대장급 이하 초급 간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군기훈련 승인권마저 빼앗아 가면 과연 무엇으로 군기를 확립할 수 있겠습니까? 상벌은 즉시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소대장 교관이 훈련병 명상시키겠다고 중대장도 아니고 대대장에게 승인을 요청할까요? 그리고 중대장 권한이 약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국방부 차관은 대대장이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중대장의 임무를 경감하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군기훈련 관련 중대장 업무가 얼마나 많기에 대대장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인지, 반대로 지금 또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가장 바쁘고 가장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대장은 얼마나 한가해서 야 중대의 군기훈련 업무를 챙길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대장이 승인한 군기훈련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는 여단장, 사단장 업무 영역으로 옮기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도 우려가 되죠. 그 교권이 무너지니까 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뭐 교감 선생님을 팼다는 이런 뉴스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1차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대장은 소대장에게,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복종하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군기훈련 승인권도 없는 소대장, 중대장에게 어느 부하가 존경심을 갖고 명령에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소대장, 중대장을 무시하고 대대장만 쳐다보는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조치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장교나 부사관 지원자도 거의 없고 복무 중인 훌륭한 장교, 부사관도 군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군을 박차고 나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방차관, 각군 참모총장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야지 기껏 훈련병 체력단련 군기훈련 금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위해 모인 군 수뇌부에 실망한 간부들의 이탈이 더 심해질까봐 몹시 걱정됩니다. 일단 여론을 잠재우려는 미봉책을 버리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제자리로 돌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